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투자를 망설이고 계신가요? 투자를 하면서도 제대로 잘한 건지 몰라서 늘 불안하신 분, 또 투자를 하는데 방향을 잘못 잡아서 번번이 틀리는 분,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디에 있을지 모를 난관, 암초들을 속속들이 알아내는 여러분들의 투자 레이더가 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성공 투자를 향한 레이더를 만들어 보시죠. 이진우의 투 레이더. 자,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주로 주식 얘기를 좀 하다가 코인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오늘 같이 특히, 코인 얘기 나눴었죠. 또 우리 이진우 소장이 기술적 분석의 대가이시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대장주의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좀 했었고, 네, 상승 쐐기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차트 분석 책에 나오는 얘기를 했고, 네, 단기 하락이 시작됐다, 여기까지 말을 했는데, 네, 자, 이게 어제 밤, 오늘 새벽, 그리고 현재까지 코인 시장 하락세, 급락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토요일, 일요일도 없고 밤도 없이 24시간 계속 돌아가는 시장이죠. 네. 예, 그래서 보면은 뭐 데일리 차트를 갖다 이렇게 띄우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주식 차트보다 캔들 수가 훨씬 많습니다. 촘촘해요. 네, 네. 쉴 틈 없이 돌아가니까요.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난 한 6일 전에 사실 이렇게 이른바 지난주 살펴봤던 이렇게 쐐기형으로 올라가던 그 하단을 깨면서 좀 시작됐는데 네. 지금 이제 고점을 갖다 64,829불 달러 기준으로 그렇게 찍었던 것이 네. 지금 5만 불도 깨지고 49,000불 아래까지 내려와 있는 네. 그 정도라서 거의 뭐 한 25% 이상 고점 대비 밀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도지코인도 마찬가지고요. 도지코인은 거의 뭐 반토막이죠. 네. 고점 대비. 네. 이게 0.05달러였으니까 5센트 정도 하던 우리 돈으로 한 뭐 500원, 600원 하던 그런 아니죠. 5센트면은 5센트면 그 정도죠. 아, 그렇죠. 네. 한 50원 정도 하던. 네. 그죠? 예. 예. 맞나요? 이게 0.05였다가 0.05달러였다가 이게 5일 0.448. 448. 예, 뭐 그 정도까지 갔으니까 네, 네. 500 몇 원까지 갔었습니다. 한 우리 돈으로. 560원 요 정도 네. 찍었던 것 같아요. 네. 국내에서는. 그렇게 갔다가 이게 지금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 조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재료가 막 겹치지 않습니까? 네. 무슨 뭐 미국 재무부에서 조금 이렇게 돈 세탁 이런 얘기도 하면서 좀 불법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몇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네. 그 타이밍인데요. 사실상 우리가 제일 기억하는 가장 급하게 뛰었던 날은 4월 16일입니다. 네. 4월 16일 얼마 안 되는데 사실 그 이틀 전에 파월 의장은 이코노믹 클럽 거기 연설에서 네. 사실상 가상화폐에 대해서 또 투기를 위한 수단으로 결제 수단으로 뭐 사용되지 못하고 있고 뭐 내재 가치 없고 변동성 크다 이런 식의 부정적인 견해 밝혔었거든요. 그렇죠. 또 근데 그때 말실수를 했었어요. 뭐라고 했었죠? 금의 맞아요. 대체제가 될 수 있다. 금의 대체제가 될 수 있다. 달러는 안 그런 돼도 금의 얘기가. 대체제라고 해서 막 그때 또 환호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오히려 네, 더 맞았어요.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시장 격언 중에 하나 연준에 맞서지 마라 하는 말이 이제 또 떠오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확하게 이렇게 기술적으로 차트가 시사하는 바대로 흐르는 걸 보면서 한 가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네. 만약에 무슨 뭐 연준이나 아니면 외환시장 같으면 외환 당국이나 네. 뭐 연기금 이런 식의 동원될 수 있는 그런 식의 이른바 개입이라 할 만한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장이 손탄다 할 정도의 미국 재무부나 네. 재무부나 네. 그런 것이 없이 순수하게 시장 참여자들만이 이렇게 부딪히는 곳이라면은 전통적인 그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이 여전히 통한다고 저는 이번에 코인 시장에서 확인이 됐다고 봅니다. 근데 거의 비트코인만 잘 맞는 거 아닐까요? 비트코인이 맞고 이제 그 외의 알트코인들은 알트코인들. 사실 그렇게 네. 얘기하기에는 너무 뭐랄까요? 좀 예, 잡코인들이 많고 변동성도 많죠. 너무 크고. 그런데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네.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는 것은 이거는 진위가 확인된 건 아닌데요. 네. 우리 아케고스 거기 관련해서 빌황이라는 분 우리 기억하시죠? 그렇죠. 예, 네, 아주 그때- 큰 사건이 있었죠. 예. 예. 큰 사건이 있었는데 대충 한 200억 달러
200억 불 정도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제대로 확인은 될 수가 없는데. 이게 통계 저도 많이 기사를 봤는데 어쨌든 한 원화로는 11조 원을 고스란히 다 날렸을 것 같다. 뭐 11조 그게 원, 거의 그 정도? 평균 손해 액수더라고요. 그러면 200억 달러는 좀 과한 표현이고. 네. 어쨌거나 문제는 나름대로 이쪽 시장에 밝은 어떤 그 WMC라고 하는 테슬라 전문 업체에서 예, 트위터를 올렸는데요. 네. 이 아케고스가 돌아왔다 이러면서 이 빌황을 의미하겠죠. 네. 도지코인에서 대규모 배팅을 해서 음. 아마 저 CME 선물 시장에 레버리지까지 선물 자체가 벌써 레버리지를 쓰는 거니까 네. 거기서 지난번에 그 손실을 거의 다 커버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도치코인을 완전히 거의 수직으로 직각으로 세운 그 장본인이 빌황이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사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달에서 짓는 예, 그 사진도 올리고 했던 그것도 컸지만 네. 그 무렵에 이런 어떤 거대한 세력이 들어왔다는 것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투자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관점에서 제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빌황이 되었건 누가 되었건 간에 네. 선물 거래를 통해서 대규모 매수를 통해서 오죽하면 작년에는 나스닥 고래 얘기까지도 나왔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도치코인은 거의 이제 마진 거래와 마진 거래이기 때문에 125배까지도 가능합니다. 레버리지가요. 레버리지가. 네. 그렇다면 순식간에 뭐 한 10조 정도는 커버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네. 아직은 확인된 건 확인은 아니고요. 안 된 겁니다만 네. 이런 시나리오로 가정한다면은 지금의 이 하락세가 이러저러한 어떤 뉴스 규제의 문제, 네. 심지어 뭐 터키 같은 데서는 거래소 수사까지 들어갔잖아요. 인도는 아예 이제 인도는 불법으로 했죠. 규정을 네. 하고 네. 터키 거래소에서도 무슨 뭐 한 2조 가까운 돈을 해먹었나 보던데 거래소 대표가. 네. 자, 저는 이 선물 거래를 했다면은 제가 만약 트레이더로서 지금 여기서 피도 눈물도 없이 이거는 어차피 남의 돈을 내 주머니로 갖고 오는 게임이에요. 네. 이 바닥에서 무슨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도 아닙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이 코인 시장에서 어떤 우리가 교과서에서 말하는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건 없어요. 그냥 남의 돈을 내가 조금 더 일찍 들어가서 비싸게 팔아먹는 그 게임입니다. 네. 난 선물 청산해서 그냥 롱 배팅을 갖다가 그냥 청산하는 거로 만족할까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저 도지코인 누구나 보면 이거는 조금 이상해라고 느낄 수 있는 이 광적인 그래프에서 롱 청산과 더불어서 저 같으면은 선물 매도를 대규모 쳤을 거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마진 거래에서 네. 상승으로도 뭐 거의 뭐 50배 이상은 뭐 치고요. 마진 거래를 치고 네. 숏으로도 떨어지는 것도 순간적으로 해서 빌황이 아마 그래서 11조를 다 커버했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일단은 그 올라가고 있을 당시에 나왔던 레기인데 지금이 빠지고 있는 장이라면은 제일 큰 이유는 그거죠. 손절이죠. 네. 흐르는 장에서는 그 기계적인 손절을 갖다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이번 기회에 코인 시장에 발 담그고 계신 분들은 한번 조금이 대대적인 그리고 진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혹자들이 말하는 21세기 전자 튤립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라면은 그러면 그 당시 튤립 광풍과 튤립 버블과 이번에 그것이 본질적으로 어떻게 다를 수 있는가를 갖다가 스스로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대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고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 이제 매매 기술적인 부분. 네. 그러니까 뭐 소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선물 옵션 파생 쪽을 많이 했으니까 네. 레버리지라는 게 엄청 위험하잖아요. 무서워요. 예. 그게 무섭습니다. 우리 선물도 한 7배 되는데 그것도 무서워가지고 네. 예, 뭐 진짜 집 날리고 그러는데 지금 이 마진 거래는 뭐 30배, 50배, 100배 맞아요. 이거면은 한 뭐 1%만 자기 원하는 방향이 아니어도 계속 그냥 컷이거든요. 날아가는 거죠. 예, 계속 컷을 당합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빨리 이런 레버리지를 경험해 보면 나중에는 투자를 제대로 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내재 가치를 파악하고 본질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고 그 투자 패턴에 있어서 이거 너무 이 레버리지를 많이 쓰는 거를 일찍 먼저 그거부터 배우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 꼭 2030이 아니더라도 요즘 장년층도 엄청 많이 코인을 하는데. 네. 근데 또
바라보면 쓰고 싶죠. 나는 돈이 100만 원밖에 없는데 이걸 1000만 원어치를 산다라고 하면 이게 또 인간이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레버리지를 쓸 때는 정말 각오가 필요합니다. 네. 이거는 정말 한 번만 잘못되더라도 모든 걸 잃을 수 있는데 나는 그것을 감수하겠다는 각오가 서야만이 레버리지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작년 3월 이후에 팬데믹 장 이후에 바닥을 본 이후 지금까지는 계속 오르기만 했습니다. 주식도 오르고 코인도 오르기만 했습니다. 부동산도 그랬고요. 부동산도 그랬고요. 밀릴 때마다 저가 매수는 늘 통해 왔습니다. 네. 늘 통해 왔습니다만 적어도 말이죠. 우리가 뭐 5% 내지 10% 정도의 조정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건강한 조정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렇게 해서 또 다지고 또 올라가고 하는 게 시장이긴 합니다만 한번 이렇게 반토막 비슷하게 나는 장에서는 이제 그 다음에는 정말 레버리지라는 것을 쓰기에는 조심스럽습니다. 네. 반토막 하다못해 30% 이런 식의 어떤 급한 가격 하락이 있었던 장에는 숨어 있는 악성 매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도지코인, 비트코인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로하나 토큰이요? 뭐 이것도 이거는- 한번 이거는- 이슈가 이거는 됐었던 뭐- 것 같아요. 네, 이건 뭐 토종 코인이죠. 네. 토종 코인에 자 이게 왜 기사화 됐느냐 하면은 30분 만에 가격이 1000배 치솟았다. 네. 30분 만에 50원으로 시작했다가 30분 만에 53,800원이라고 하는데 저도 그 기사 많이 봤습니다. 기사 보셨죠? 네. 네. 근데 저는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에 밖에 없으니까 세계적인 시세는 없고 그냥 빗썸에 들어가 봤습니다. 네. 빗썸 시세 뭐 오후에 지금 방송 준비할 때 한 11,000원 했는데 네. 이 빗썸 시세의 그래프에서는 53,800원이 없어요. 그냥 최고치는 네. 그냥 21일 날 37,550원입니다. 이게 여기서도 생각되는 거는 음. 자 지금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시장이란 곳이 항상 이렇게 편안하게 여러분들에게 돈을 갖다가 불려주는 그런 어떤 기회의 장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군가가 나의 돈을 갖다가 눈 뜨고 코베 가듯이 그렇게 가져갈 수도 있는 곳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네. 기사에 보니까 1700포인트 뭐 이런 식 1070포인트 이런 식 그렇게 막 나오니까 뭐 대단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만 이 빗썸 그래프에는 찍히지도 않은 58,000 얼마라는 것 53,800원이라는 얘기가 기사화 되기도 하고 합니다만 네. 이 기사도 한번 검색해 보시죠. 아로하나 토큰 해서 이렇게 일단 구글링 하셔서 뉴스를 쭉 보시다 보면은 전자신문에서 이렇게 보도한 게 있는데요. 백서를 교체해서 멤버를 은폐한 정황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거기에는 결국 작년에 이렇게 상장 폐지된 엑스탁이라고 하는 또 코인 여기에 관련됐던 인물들이 또 많아요. 뭐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렇게들 한번 생각하시기를 좀 권해 드립니다. 지금 이 모두가 이 넘쳐나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돈이 갈 곳은 마땅치 않았던 그런 상황에서 우리 지난주에 정철진 앵커께서 주셨던 귀한 인사이트가 그거였습니다. 돈을 담아둘 곳이 주식도 부동산도 그것도 모자라서 코인까지도 담아뒀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것이 실물로 가기 시작하면 이 돈이 실물로 빠져나가기 흘러들어가기 시작하면 금융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화두를 하나 던져주셨는데 이 와중에 얼마나 많은 부정행위 내지는 사기 행각도 가능할까 하는 것은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렇게 했던 얘기 가운데 얘기했습니다. 현재 200개가 넘는 암호화폐 거래소 가운데 특검법이라는 게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인데 이 특검법에 따라 등록 완료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이게 금융위원장의 지금 진단입니다. 네. 그러면서 9월에 가서 갑자기 폐쇄될 수도 있으니 일주일에 한 번씩 언론을 통해서 이 같은 위험성을 경고하고 살펴야 된다. 이런 언급을 했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네. 일단 좀 정리를 하면 이제 그 아로하나 토큰 이야기를 꺼낸 것은요. 네. 우리가 기사를 많이 보면 30분 만에 가격 100배. 이제 이게 다 타이틀을 다니까 1000배. 솔깃하잖아요. 솔깃하죠. 네. 그러나 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 50원이 53,800원 찍혔던 그 가격은 이게 지금
일반 개인이 넣고 받을 수 없었던 가격인 것 같다라는 분석이십니다. 이게 분석이고 어마어마하게 뭐 속도를 높인다든가 뭐 네. 쓰지 않았으면은 네. 그리고 거기에 그 팀이 과거에 있었던 또 다른 어떤 이만 상장 폐지된 그 코인과 네. 연루가 있을 이제 의구심을 제기한 거고요. 그 네. 얘기를 한 것은 이제 그만큼 이런 또 마지막 이런 급등 어떤 열풍 속에서는 문제의 어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 네. 이런 경고를 해주셨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야기를 꺼내신 부분은 이제 아직 우리 코인 거래소들이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제까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예. 실은 어제 오늘 지금 은성수 위원장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이제 다시 얘기를 네. 하면 지금 이제 이 불만 주사들 사이에 폭주를 하고 있는 것이 실은 어제 오늘 이 폭락한 것이 은성수 위원장 발언 때문은 라고는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예. 비트코인이 국내에서만 거래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니까. 전 네. 세계적인 현상인데. 네. 그런데 그 발언 아이들은 안 했지만은 뭐 잘못 가고 있으면 어른이 길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라든가 좀 여기까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께서는? 네. 아마 이렇게 그냥 준비된 원고를 갖다 읽어 나가는 식으로 답변을 했더라면 그런 얘기는 안 나왔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뭐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이제 그거 해줄 수 있습니다만 딱 요즘 같은 세태에 딱 이렇게 책 잡히기 좋은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네, 네. 요즘 제일 싫어하는 젊은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뭐 라떼는 무태 해가지고 네. 네. 조금 이렇게 어른티 낼라 하고 꼰대질 하면은 제일 싫어하는데 네. 내가 해봤는데 뭐 이런 예. 거 안 좋아하잖아요. 예. 네. 그러나 이것이 금융위원장의 발언 때문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일부 영향은 줄 수 있었겠습니다만 이거는 글로벌한 이슈입니다. 네. 네, 전 세계적으로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모두가 시세 자체가 이렇게 조금 어떤 불과 며칠 전만큼 그렇게 용감하게 저점 매수를 노리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아차차 싶어서 조금 올라오면은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이고 빠져나와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더 많아진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네. 여기가 하루하루가 다른 그만큼 맞습니다. 숨가쁜 아주 호흡이 가쁜 시장입니다. 네. 네. 코인 시장이 뭐 왜 빠졌나 이유들을 찾아보면은 루머예요. 다 루머로 시작해서 루머인데 네. 미국에서 뭐 양도세를 무려 80%를 뭐 매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코인에다가 코인 소유에 대해서는 얘기도 있고요. 네. 신장 위구르 지역이 거기가 뭐 코인의 텃밭이잖아요. 네. 다 코인 캐고 있는데 네. 거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더라. 뭐 아직 다 루머입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빠졌고 그 상황이 현재 코인 시장에 이어지고 있다. 또 우리 소장님께서 거기에 위험성들까지도 다 경고를 해주셨는데 그 분위기를 이어서 한번 주식으로 가보면 네. 주식시장은 아직은 잘 있지만 하나 약간 걸리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바로 증세입니다. 증세. 아, 예. 증세. 예. 자본이득세를 거의 한 40% 가량 이제 올리겠다라고 네.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예. 주식시장은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세금을?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런데 이거 지금 보도된 바로 봐서는 어느 정도의 증세라는 것은 뭐 불가피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게 올리는 폭이 나오는 얘기가 너무 커요. 지금 뭐 이미 다들 우리 투자자분들이라면 이미 다 아시는 뉴스겠습니다만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도 아니고 발표한 것도 아니고 네. 일단은 소위 말해서 한 띄워보는 거 아닙니까? 네네. 블룸버그라는 매체를 통해서. 그래서 결국 캐피털 게인 텍스니까 네. 우리 국내 기사들에서는 양도소득세라고 제목을 다는 데가 많은데 양도소득세보다는 자본이득세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네. 캐피털 게인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주식으로 번 돈. 주식이나 네. 채권 뭐 네. 이런 것들로 번 돈, 배당으로 받는 거 네. 이런 것들 다. 근데 이걸 갖다 지금 기존 20%에서 39.6이면 거의 40인데 네. 여기다가 무슨 뭐 누진 소득세까지 합하면 최고 43.4%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 갑자기 그렇죠. 소위 말하는 따블이라는 것은 이건 좀 과한 거죠. 그렇죠. 하고 연간 100만 달러 남기는 사람들이 미국은 많을 거 아니에요. 시장 사이즈도 크니까. 그렇죠? 그런 연간 100만 달러를 번 사람이에요? 아니면 연간 100만 달러의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번 사람.
이득 번사라. 자본 이득 과세니까 그러니까 100만 불 이상을 번사라. 그렇죠. 10억 벌면 그 사람은 4억을 내야 되는 거죠. 내야 4억 된다. 이상을. 예. 네. 뭐 거의 절반 내야 되는 거죠. 뭐 4억 내고도 네. 6억 벌면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데. 네. 그래서 지금 한번 살펴보니까요. 유럽이 궁금해가지고 한번 살펴봤더니 지금 제일 많이 받는 데가 덴마크입니다. 42%. 네. 그리고 프랑스 핀란드가 그다음 34%인데 핀란드도 34%고 노르웨이 31%, 스웨덴 30%.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복지가 잘 돼 있다는 북구 쪽 네. 확실히 세금 많이 걷네요. 근데 대표로 할 만한 독일 26.4%. 뭐 이 정도고 네. 죄송합니다. 대충 20%대 중반입니다. 네. 물론 벨기에, 체코, 룩셈부르크, 뭐 슬로바키아, 스위스, 터키 이런 데는 아예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해서 과세도 안 합니다. 네네. 우리 지금 20%잖아요. 그것도 2020, 한다면. 한다면 네. 23년부터 네. 한다면 네. 그것도 5천만 원 넘는 거에 대해서. 네. 그리고 양도 차익이 3억 넘으면 25% 부과하겠다. 이게 현재까지 예고된 그겁니다만 지금 이게 20에서 39.6 아마 이렇게 지금 그 얘기 나오잖아요. 법인세도 21%에서 28% 얘기 끄집어냈다가 워낙 기업들이나 국민들의 반발이 세다 보니까 네. 그럼 25%로 할까 하는 것처럼 또 개인 소득세도 지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개인 소득세. 네. 40만 달러 이상 연소득이면 한 뭐 한 4억 4천 5억 이상 되는 분한테는 거의 40%입니다. 거기도 또 거기다가 최고세요. 예. 네. 거기다가 또 지금 마구 던지고 있어요. 바이든 정부. 거기다가 지금 또 세금 있죠. 지금 네. 최근에 우리가 기억하는 게 아메리칸 레스큐 그 플랜이 1조 9천억 달러. 네. 그다음에 2조 2,500억 달러 지금 또 잡스 플랜. 이거 지금 의회 통과도 안 되고 있어요. 네. 계류되고 있고 공화당 얘기는 한 6천억 7천억 달러 같으면 우리가 해줄게 정도인데 2조 2천억 2,500억 이 와중에 지금 또 툭 던지는 게 1조 달러예요. 네. 1조 달러에서 이거는 또 아메리칸 패밀리스 플랜이랍니다. 뭐 플랜 이름은 좋아요. 좋은데 이거는 무슨 뭐 자녀들 이거 애 없는 사람들은 이거 시행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굉장히 좀 소외당하고 좀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그래서, 식으로 해서 네, 툭툭 네. 던지는데 네. 아마 이것이 시장으로서는 충격이 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 증세에 대한 이슈, 자본세 이슈가 네. 만에 하나 조정의 명분이 될 수 있을까? 조정이 온다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지금 명분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떨까요? 어제 이제 나스닥이 이제 이 뉴스로 탁 순간적으로 빠진 게 1.5% 빠졌습니다. 네. 한 210포인트 정도 빠졌는데 글쎄요 이제 재료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빠졌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 문제는 그거죠. 지금은 누가 생각해도 조금 이렇게 언제든지 조정이 올 수도 있다 싶을 정도로 많이 가파르게 왔던 상황에서 네. 이런 재료가 나왔다는 것이죠. 음. 이런 재료가 나왔고 네. 또 한 가지 이렇게 좀 걱정스러운 거는 세금이라는 것은 뭐 동서고금을 통해서 역사적으로도 이 조세 저항이라는 것은 나중에는 진짜 감당 안 됩니다. 예. 이거는 좀 어디나 할 것 없이 세금이라는 이슈는 좀 제대로 긴 시간 검토 끝에 또 그리고 미리 소통하면서 어느 정도 공감대와 그 이해를 구하면서 가야지 이런 식으로 툭툭 던지는 식으로 하는 그 정책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진우 소장하고 늘 얘기했던 게 이제 코인 시장이 어쩌면 전체적인 투자 심리의 방향성이 될 수는 있겠다. 그렇죠. 예, 얘기는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코인 시장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이 찰나에 또 갑자기 증세 이슈가 나오고요. 나오니까. 우리는 다음 달에 공매도가 나오고 물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떨어진다라든가 뭐 하락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이런 일련의 이런 흐름들이 네. 이 하락의 명분을 찾잖아요, 보통. 그렇죠. 지금 뭐 우리 왜 옛날에 그랬잖아요. 저 말년병장은 떨어지는 나뭇잎도 조심하라고. 네.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이 놀랄 만한 그런 뉴스나 재료, 말은 좀 조심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네. 금값 1,000불일 때 2,000불 간다던 그 정철진 앵커님 네. 요새 코인도 이렇게 이제 조금 힘들어진 것 같은데 그럼 네. 다시 금사면 될까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금이냐 은이냐 이야기는 다음 주로 우리가 한번 일주일 후에 다시 그러실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오늘 여기까지고요. 이제 앞서 원자재 랩 시간에 내드렸던 퀴즈가 있죠. 정답은 게르마늄이었습니다. 당첨자는 방송 끝난 뒤 선곡표를 확인하세요. 저는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편한 밤 보내세요.